고우한테는 태어나기 1년 전 태어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형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죠.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 후인 3월 30일에 고흐가 태어납니다. 형의 생일이자 사망일에 태어난 아이. 이 고흐의 불행과 불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 해밍웨이, 빅토르 위고 같은 유명 작가들, 또 이외에도 에이브라함 링컨, 처칠과 같은 유명한 정치인들도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여러 가지 기분 조절 장애, 또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질환을 앓은 분들이 나는 이 병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스스로 낙인 찍으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사실은 이런 기분 장애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냥 병일 뿐이지, 이런 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여러 가지 내적인 것들을 성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극복할 때 더 크고 위대한 성취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가분들,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개척자로 불리는 슈베르트, 그림 쪽의 반 고흐, 그리고 에드바르트 뭉크, 이런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위대한 예술가들 대부분은 사실 생전에는 우울증을 비롯한 조울증, 조현병, 강박증, 이런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과 싸우면서 그들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완성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술 작품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또 치유적인 효과를 주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예술가분들은 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걸까요? 유전적인 영향일까요? 환경적인 영향일까요? 이런 정신질환이 그들의 작품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가의 정신세계 탐구. 오늘은 이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과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 고흐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37의 짧은 생을 살다가 권총으로 생을 마감한 고흐는 생애의 대부분을 우울증을 비롯한 조울증, 이외에도 뇌전증 발작, 불안장애 같은 이런 수많은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고흐는 스스로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자신의 병,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또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죠. 마지막에는 권총으로 자신을 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고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림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흐를 괴롭힌 정신병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고흐를 연구한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흐의 우울과 불안은 그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북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고흐한테는 태어나기 1년 전, 그러니까 1852년 3월 30일에 태어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형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죠.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 후인 3월 30일에 고흐가 태어납니다. 형의 생일이자 사망일에 태어난 아이. 이 부모한테는 이 고흐가 죽은 형의 환생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고흐의 부모는 고흐한테 죽은 형의 이름인 빈센트를 그대로 붙여주는데요. 이 고흐의 불행과 불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흐의 어머니는요, 고흐가 태어났는데도 이 장남을 잃은 슬픔에 계속 갇혀 지냈는데요.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는 사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이 고흐의 엄마가 매일같이 죽은 큰아들의 무덤을 찾아가고
고우의 생일날에는 고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는커녕 이 죽은 아들 생각에 항상 슬퍼했다 합니다. 물론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죽은 아이를 못 잊어 슬퍼하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어린 고우가 알 수가 없겠죠? 이 어머니의 따스한 애정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에 이 어린 고우의 당연한 욕구는 무시당하고 충족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고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적 결핍과 함께 성장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제 다 커서 몸은 어른이 됐지만 고우는 자신만의 어두운 방 안에 갇혀서 평생을 빛을 갈망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애정과 관심을 갈망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돼요. 스스로를 부정하고 학대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거죠. 이 그림들 보시면 고흐가 이제는 직업으로 그림을 직업적으로 그리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그린 초창기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과 자화상 시리즈인데요. 이 어둡고 칙칙한 색감으로 가득한 이 그림들이 고흐의 그림으로 보이세요? 우리에게 유명한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죠? 실제로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이전까지 이외에도 아트 딜러 보조, 교사, 선교사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을 했고, 또 그 와중에 7살 연상의 과부였던 사촌을 사랑해서 막 스토킹하고요. 그녀가 자신을 거부하니까 자기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램프에 막 손을 넣어서 자해를 하기도 했고, 또 이외에도 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이런 나이든 매춘부와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기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불안하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서 가족들을 걱정시켰습니다. 이런 불안한 그의 심경이 이 어둡고 음습한 색감으로 그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평생을 나 자신이 아닌 죽은 형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했던 고흐가 자아 정체감 형성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또 이게 고흐를 생활인으로서 현실 세계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적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동안 4번의 심각한 발작을 겪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할 수가 없다. 이게 1889년 고흐가 여동생 월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고흐가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해도 이렇게 반복되는 뇌전증 발작만큼은 정신질환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학회에서는 고흐가 측두엽 뇌전증을 앓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뇌 전체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해서 의식이 소실되고 발작, 행동 변화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고흐가 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측두엽 뇌전증은 성인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이 발작이 생겼을 때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중얼거리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저기를 배회하면서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복합 부분 발작이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입술을 핥거나 씹고 삼키기도 하는 이런 무의식적으로 간단한 행동들을 보이는 자동증을 자주 수반합니다. 발작이 끝나면 혼돈이 발생해서 자기가 발작 중에 보였던 말과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고흐가 묘사한 증상과도 일치합니다. 실제로 고흐가 알을 해서 귀를 자른 다음에 그를 처음 진찰한 의사는 당시에 이제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고흐한테 항경련제인 브로마이드를 처방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처방이 효과가 있어서 고흐가 2주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고흐는 측두엽 뇌전증을 앓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 가족력을 볼 때는 이 측두엽 뇌전증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측두엽 뇌전증 환자분들의 경우 이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이 했던 말 또 하고 약간 자꾸 집착을 하고 이런 좀 성격적인 특성이 있다고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이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기분조절장애 중에 조울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흐의 정신병이 모계의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가설도 있는데요. 실제로 고흐의 어머니, 이 안나의 둘째 언니, 그러니까 고흐의 이모죠. 고흐의 이모도 간질을 앓다가 48세에 죽었고요. 또 고흐의 삼촌, 또 자살,
고흐의 외할아버지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다가 경련과 함께 입에서 거품을 품으면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고흐의 작은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남동생들도 대부분 신경성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좀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신병도 유전이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신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족력인데요. 이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력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조현병 같은 경우도 부모 가족 중에 조현병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도 부모나 형제 중에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경우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거의 2배가량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매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0%에서 60% 정도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정신과 질환에서 유전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아르에서 고흐가 귀를 자른 이유가 이 메니에르병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환각을 느끼는 것처럼 만청, 구토, 현기증 이런 증상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또 고흐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에 좀 더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고 커다란 소리를 참지 못했는데요. 이 메니에르병이 생기면 환청이나 귀에서 벨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이명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들이 종종 귀를 자른다든지 얼음을 깨는 송곳으로 막 귀에 구멍을 뚫기도 했는데요. 고흐가 불구가 된 것도 바로 이 병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이 메니에르 증상 중 하나인 이명과 귀 답답함을 참지 못했던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에요. 자, 이 그림 보시면 고흐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초췌한 얼굴, 생기 없는 표정, 초점 없이 공허한 눈동자로 삐딱하게 거울 너머를 바라보는 이 모습이 굉장히 피폐해 보이죠. 이 그림은 고흐가 죽기 전에 생내비 요양원에서 환청, 환시, 피해방상과 같은 이런 정신증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던 중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고흐가 이 정신병 증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 30가지 이상 우울증, 양극성 성격장애, 조현병, 메니에르병, 포르피린증, 뇌전증, 납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매독으로 인한 뇌손상 이런 수많은 정신병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리스트에 자폐 스펙트럼을 추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 고흐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관점으로 이 고흐의 작품을 좀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